데이터 사용에 따른 요금 발생으로 와이파이 환경에서의 시청을 권장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그동안 잘 지냈습니까? 우리 풍수지리 도반 여러분. 자, 오늘은 전번 시간에 이어서 계속 수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람이 주거하는 그 자체로도 집의 기운이 달라진다. 그래서 사람 자체가 이 기를 갖고 있다는 거죠. 기를 갖고 있다. 그래서 반대로 잘 지은 집이라도 사람이 살지 않고 일정 기간 지나면은 쉽게 폐가가 돼서 겉으로 보기에도 좀 흉한 모습이 된다. 그래서 아무리 잘 지어도 또 사람이 살지 않으면은 일찍 또 집이 좀 상하게 됩니다. 그래서 반드시 사람이 좀 거주를 해야 그 집이 오랫동안 좀 보존이 될 수 있어요. 자, 그만큼 사람이란 존재의 기운이 집을 구성하는데 아주 중요한 요소로 작용을 한다. 그래서 양택 풍수에서는 출입구 개념인 문의 중요성을 말한다. 이는 집 구성에 필요한 네 가지 요소인 문, 우선 문하면 대문, 현관문, 방문 모든 것을 포함합니다. 방, 안방, 작은 방 이렇게 주, 부엌, 척, 창고, 화장실 이런 개념을 척으로 봅니다. 그래서 집의 사상이 그것이다. 네 개가 잘 맞아야 된다는 거죠. 자, 이 중에 문이 첫째로 꼽힌다. 집이란 주거 공간에 일정한 울타리가 있다면 그 안으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문을 통해야 한다. 설사 울타리 없이 벽으로만 된 집이라 해도 들어가려면 문을 통하지 않을 수는 없다. 아파트나 공동주택의 경우 전체 단지를 하나의 큰 울타리로 보고 문의 길방과 흉방을 따진다. 자, 요즘 이제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여기가 아파트 한 큰 단지예요. 여기 A동, B동, C동, 여기 B동, C동. 자, 그러면 여기서 출입문을 어디로 할 것이냐? 자, 아파트에 전체 들어오는 이 문을 출입문으로 할 것이냐? 또는 A동에 들어가는 문을 출입문으로 할 것이냐? 아니면 A동에 예를 들어서 1401호다. 거기에 있는 문을 출입문으로 할 것이냐? 그래서 지금 시중에 나오는 책들이 아파트 전체를 출입하는 문을 대문으로 해서 책이 나오는 것도 있고, 또 A동 전체를 들어가는 문을 대문으로 보는 경우도 있고, 또 C 1401호에 들어가는 문을 대문으로 보는 경우도 있다. 책이 이렇게 각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우리가 큰 마을이라고 한번 봅니다. 자, 여기가 큰 도로에서 이제 이렇게 마을로 들어와요. 마을로 들어오고 나면은 이렇게 또 골목길이 이렇게 갈라지겠죠? 갈라집니다. 그럼 여기에다가 이제 이렇게 이제 집들이 있겠죠? 집들이 이렇게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를 대문으로 한다 하면은 아파트의 전체 출입구하고 같은 대문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A동 출입문. 그럼 여기에서 이제 이렇게 각 집으로 갈라지는 요 문을 대문으로 본다. 또 여기 내 집에 들어가는 대문. 이것으로 본다면은 대문은 3번이 되겠죠? 3번이 대문이다. 그래서 요즘 우리가 보면 1번으로 대문이라고 이야기하는 경우도 있고 하니까 여러분들이 잘 판단하셔야 된다. 자, 풍수적으로 대문이 집 기운의 약 60% 정도를 좌지우지한다. 그만큼 대문이 중요하다. 대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잠자는 이제 방과 거실이다. 그래서 거실과 방은 집 기운의 한 35% 정도,
뭐 우리 퍼센테이지를 매기는 것 자체가 이상합니다만은 좀 비교하기 위해서 이렇게 해놨습니다. 자, 나머지는 한 5%의 기운을 이야기한다. 자, 주방인 주, 다음 화장실인 척이다. 그래서 우리 척의 개념, 이거는 자, 목욕탕, 서고, 창고, 화장실, 기타 조금 우리가 안방, 자, 주방, 우리 대문 그 외하고는 조금 다른 각도에서 생각을 해야 됩니다. 자, 문방주척이란 집의 사상이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비중의 차이가 왜 필요한가? 이는 동사택, 서사택이라는 양택 팔방위에 따라 집의 구도가 달라져야 한다. 자, 여기에 동사택, 서사택이 나왔습니다. 자, 우리 풍수는 이렇게 팔방위로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자, 요렇게. 자, 8방위. 그래서 이쪽을 우리가 북쪽, 여기가 동쪽, 여기 서쪽, 남쪽. 그 다음 여기가 북서, 여기가 남서. 자, 여기가 남동, 여기가 북서다. 자, 그럼 여기에서 동사택, 서사택은 구분을 어떻게 할 것이냐. 보시면 우리가 동사택은 요 북쪽. 자, 여기 북쪽, 동쪽, 남동쪽, 남서쪽. 여기 동사택 방이에요. 그 다음에 북서, 서북, 서쪽, 남서. 요거는 서사택 지비가 됩니다. 그래서 요 방위를 여러분 꼭 아셔야 돼요. 자, 북쪽, 동쪽, 남동, 남서는 동사택이다. 자, 예를 들어서 한번 그려봅니다. 자, 집이 요렇게 있어요. 집이. 자, 예를 들어 주택을 요렇게 지었습니다. 요거는 건물이고 앞에 요거는 이제 마당이에요. 마당이다. 자, 그러면 이걸 예를 들어서 자, 여기가 북쪽이라고 봅니다. 북쪽. 그럼 집은 우리가 이제 묘는 우리가 좌라고 하지만 이 집은 기두라고 합니다. 기두다. 그래서 묘에 하는 좌, 뭐 기두 같은 개념인데 우리 집에서는 기두라고 합니다. 자, 집이 기두가 북쪽에 있으니까 그러면 요거는 동사택 집이 되는 거예요. 여기 북쪽에.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대문을 단다. 대문을 단다면은 동사택 방위에 대문을 다는 거예요. 그럼 이제 집이 북쪽으로 앉아 있으니까 여기 동쪽, 또 여기 동남간, 남쪽, 여기에 대문을 넣어야 돼요. 이것이 이제 또 이제 우리가 말하는 동사택, 서사택에 의한 팔방이다. 그 반대편 서사택으로 이렇게 서쪽이나 남서나 북서나 동북으로 이렇게 대문이 가면은 이거는 이제 풍수적으로 맞지 않는 집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동사택, 서사택 하는 거는 이제 상당히 이제 중요한 것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을 좀 지우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자, 달리 말하면 좋은 기운의 방위에는 대문과 방을 엮고 또 나쁜 기운의 방위에는 창고, 척간, 화장실을 배치한다. 결국은 사택을 맞추는 이유는 좋은 기운을 주기 위해서다. 그래서 나쁜 기운은 이제 반대로 보낸다. 그거는 화장실, 창고를 의미한다. 그래서 상승하는 기운의 방위에 놓인 동사택, 또 하강하는 기운의 방위에 위치한 서사택이다. 자, 이 같은 방위의 특성을 최대한 이용해 기란 기운이 감도는 집으로 만들고자 한다. 또 건물을 지을 때 건평이 대지의 3분의 1 이상은 돼야 된다.
요것도 상당히 중요해요. 보면은 집을 요렇게 지으실 때 직사각형이 요리 좋습니다. 대개 3등분 해요. 쌍등분 해가지고 3분의 1이 건물, 요 3분의 2가 마당. 요런 집이 가장 1번이 좋습니다. 그 다음 좋은 집이 이렇게 50대 50. 그래서 반텀 건물 올라가고 반텀은 마당. 이런 집들이 좋은 집이고. 예를 들어가 우리가 시내에 보면은 이렇게 땅하고 건물하고 같이 이렇게 올라가는 거 있죠. 마당이 없는 집. 이런 집은 우리가 풍수에서는 좋지 않다. 그래서 대개 이거 1번 집 앞에 가면은 이 자동차도 되게 고급 자동차들이 좀 서 있어요. 그래서 되게 1번 집 형태의 집들이 좀 잘 사는 집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는 여러분들 현장에서 우리가 바로 한번 확인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자, 조금 지웁니다. 자, 그리고 대지에 비해 건물이 너무 적다. 이것도 안 좋다. 대개 우리가 이렇게 보면 집은 땅은 이만해요. 이만한데 건물은 요만해요. 비율이 안 맞다. 그래서 이런 것도 3분의 1 정도 해가지고 3분의 1 정도 건물에 올라가야 되는데 이거는 거의 뭐 한 6분의 1 정도 올라가는 거. 그래서 이런 거는 비율이 맞지 않다. 그래서 이런 것도 빈상이다. 자, 연못이나 우물을 파지 않는 것이 좋다. 우리 주택 안에, 집 안에 연못이나 우물은 파지 않는. 뭐 옛날에는 뭐 집 앞에 뭐 부엌 옆에 우물도 있고 했죠. 그렇죠. 우리가 봤을 때는 왜냐하면은 이 우물이 우리가 보면은 우물정자죠. 우물정자는 이 보면은 주역에서 보면 요런 경우가 있습니다. 수풍정이라 그럽니다. 수풍정. 그래서 물과 바람이 움직이는 곳이 우물이다. 자, 그러면 결국은 우물은 이 여러 곳에서 이제 여러 방향에서 물이 들어오면은 우물이 좋습니다. 한 곳에서 물이 들어오는 것보다. 그럼 결국은 이 바람이 들어가는 곳은 물이 들어가고 물이 흐른다. 그럼 예를 들어서 집을 이렇게 이제 지었는데 사람이 이렇게 이제 잠을 자고 있어요. 잠을 자고 있는데 우물을 요 만들어 놨다. 만약에 우물이 하나가 이렇게 들어온다. 들어오면 여기는 이제 수맥이 흘러 수가 있어요. 수맥파가 생길 수가 있다. 수맥파가 생기는 거죠. 수맥파. 그러면 이제 여기 위치한 사람들은 건강이 안 좋을 수 있어요. 그럼 만약에 물이 뭐 이쪽으로, 한쪽으로만 들어온다. 뭐 이럴 때는 이쪽으로 수맥파가 생겨도 관련이 없지만 이제 이쪽으로 수맥파가 들어올 때 사람이 거주하는 곳을 지나서 물이 들어온다면은 수맥파에 노출될 우려가 높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집에서는 연못이나 우물 파는 것을 꺼립니다. 왜냐하면 뭐 땅속은 우리가 완전히 알 수가 없죠. 볼 수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미리 이제 피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자, 수술 환자, 불구자가 날 수가 있다. 결국은 이게 수맥의 흐름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부득이한 경우 담이나 제방을 약간 보이지 않는 쪽에 만들어야 한다. 자, 이번 시간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